자, 게다가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 윤 대통령의 지지율 뚝뚝뚝 떨어지고 여름 휴가를 보내고 새롭게 재출발하겠다. 대통령실의 뭐 일부 인사 개편을 통해서 또 뭔가 좀 시작해보자. 그래서 바로 이 가처분 신청 결정이 나기 바로 전날 저녁에 현직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연천에 국민의힘의 네. 의원 연창에 직접 참석해서 으쌰으쌰. 네. 자, 그 으쌰으쌰 때에 즉 이 판결 나기 몇 시간 전에 분위기 한번 윤 대통령 목소리 들어보죠. 우리 미래 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돼서 이 정권을 창출해 냈습니다. 이제부터는 저희가 정말 좋지 않은 이런 성적표와 또 국제적인 여러 경제 위기를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권이 출범했지만 이제 더 이상은 국제 상황에 대한 핑계나 또 전 정권에서 잘못한 것을 우리가 물려받았다는 핑계도 더 이상은 이제 국민에게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당정이 하나가 돼서 오로지 국민, 오로지 민생만을 생각할 때 우리 이런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다 해소가 되고 우리 정부와 당도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윤 대통령의 목소리, 연찬회에서 외친 소리, 이러고 나서 이제 건배까지 오미자 차로 네. 주스로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여기 표현 중에 이게 더 이상은 국제 상황에 대한 핑계, 전 정권의 잘못을 물려받았다는 핑계, 이거 안 된다. 네. 이런 표현은 참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제가 조금만 먼저 짧게 말씀드리겠는데 길게 하세요. 제가 이 대통령의 발언을 들으면서 해법을 지금 대통령이 제시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지금 핑계 이야기를 했는데 이준석 핑계를 안 대면 돼요. 이준석 핑계를 대지 말고 대통령의 모두 발언에 미래 세대를 위해서 하나가 된다. 미래 세대가 MZ 세대거든요. 예. 하나가 되는 것이 이준석이든 누구든 다 품에 안을 수 있는 것이 되고 그러면 마지막에 대통령이 강조한 게 뭐냐. 신뢰가 생기게 되죠. 그럼 지지율이 올라가는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방향은 딱 짚은 건데. 네. 그런데 이 제대로 시작도 하기 전에 지금 또 파라니. 아니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왜 국민의힘 사람들은 왜 이 말 안 들어요? 대통령께서 국민만 민생만 생각하자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과 윤핵관들은 이준석 쫓아낼 생각만 하고 있잖아요. 이준석을 완전히 그냥 흔적을 지워버리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잖아요. 예. 이게 국민과 민생보다 더 우선시돼야 될 일입니까? 저 도저히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그럼 어제의 의원총회 결론은 윤 대통령의 뜻에 반하는 거라고 보세요? 아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대통령의 원론적인 말씀과 본심은 좀 다르다라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대통령께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내부 총질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 대선을 이기게 한 당대표 아니냐. 과거에 나도 좀 기분 나빴지만 그냥 우리 이준석 대표 어쨌든 임기 뭐 채워주고 그냥 보장해주고 그렇게 또 순리대로 가자라는 생각을 갖고 계셨으면 이러한 사단이 안 벌어졌을 거예요. 대통령부터 이준석 대표에 대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대통령 되셨으면 다 품고 과거의 악연, 사감 다 지워버리셨어야죠. 그러한 통큰 정치를 원했는데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슬픕니다. 어제 의원총회 결론도 그러면 윤심을 반영한 거라고 보세요? 반대로 그럼? 저는 반영한다고 보여집니다. 대통령께서 그거 그렇게 하지 마세요. 대통령 분위기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라고 이진복 정무수석이 권성동 원내대표나 아니면 윤핵관들한테 얘기했으면 어제 같은 결론은 안 나오죠. 정말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 벌어졌을 텐데 판사에 대한 성토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을 것이고 또 그냥 어떻게든 쫓아내자. 이준석 흔적 지우자. 그거에 몰두하는 것 같습니다. 윤심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행동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를 불러서 만나야죠. 만나서 그동안에 서로 서운한 것도 있을 테고. 우리 그 얘기도 이 자리에서 벌써 제가 생각할 때 10번 이상 한 것 같은데. 그 말씀이에요. 이미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아니라면은 대통령의 의중과 의원총회의 국민의힘의 지금 윤핵관이 주도하는 결의문의 내용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죠. 지금 현재의 국민의힘의 상태를 비판하지 않으면 저는 그동안 문재인 정권 시절에 한 3년 동안 방송 평론을 해왔는데 저는 평론가로서
뭐 그직을 아니면 평론가로서 활동할 수 있는 명분이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조국 전 장관 사태 이후에 민주당의 불합리하고 비이성적인 일들에서 비판을 많이 해왔는데 예. 국민의힘이 그걸 그대로 따라하는 것 같아서 정말 참 어쩔 줄을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어제 최악의 결론을 의원총회에서 내렸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평론은 계속 하셔야죠. 근데 그렇게 그 의원총회 결론이 난 게 그냥 착착착 진행이 될까요? 또 한 번 또 변화가 있을까요? 밀어붙이겠죠. 어쨌든 절차상으로 상임정국이 전국위원회 열고 비대위 새롭게 출범하는 것은 이제 절차상 문제가 없게 만들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가처분 신청을 이준석 대표 측에서 당내에서 내면 비판하는 목소리는 그냥 목소리로만 끝나는 겁니까? 몇 명이 안 되잖아요. 세력화가 안 돼 있잖아요. 그게 구심점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과 맞서 싸웠던 그 경선 기간 중에요. 유승민이라든지 아니면 홍준표 이런 분들이 비주류로서 자기 계파가 있고 어떤 활동 공간과 영역이 있었으면은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항변을 할 수가 있었겠죠. 예. 근데 흩어져 있어요. 그냥 개별적으로. 그냥 몇 분이잖아요. 5명 정도. 네. 다른 얘기하는 사람들. 네. 건강한 정당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총선 전까지는 반윤핵한 세력이 만들어지기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총선 이후에나 대선 후보들의 영향력이 생길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오세훈 시장이나 원희룡 장관 또 홍준표 시장이 또는 안철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대립각을 세운다. 그건 어려운 일이고요. 왜냐하면 총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적어도 총선까지는. 게다가 지금 뭐 예. 원희룡 장관이죠. 장관제. 오세훈 서울시장이죠. 네. 홍준표 대구시장이죠. 그럼요. 당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어렵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본인은 열심히 듣고 있다. 네. 자기 입장은 말 안 하겠다라고 딱 얘기했더라고요. 예. 다 눈치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윤핵관과 거리둬야 된다는 아까 여론조사 결과 말씀드렸잖아요. 현실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윤핵관과 거리두기는 것을 거의 어렵다. 불가능에 가깝다. 생각합니다. 항복이에요. 진짜. 항복. 장성철 소장이 항복한다고 하면 달라지는 건 없죠. 없는데 비판의 강도가 줄어들고 비판해봤자 뭐 하겠나 이제 그런 자포자기까지 드는 거예요. 말을 안 들으니까. 네. 그러니까 뭐 일각에서 나오는 그런 의견들은 대통령이 윤핵관을 몰아내고 또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더 세신하지 않겠냐, 분골세신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다도 그 빈자리를 누가 채우겠습니까? 검사들도 더 이상 채울 수도 없는 것이고, 윤핵관 대신 검핵관 이야기 나오는데 현실적으로도 어려운 이야기고, 네. 그리고 총선에서 여소야대 국면에 현직 대통령이 주축 세력을 스스로 몰아낸다. 그건 어렵고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다면 이제 대통령 지지율은 계속 부담이 되니까.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그거죠. 이준석 대표하고의 갈등 또 윤핵관에 대한 부담을 이재명 이제 뭐 당대표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고 당대표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체제인 민주당과의 대결 구도로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예상했던 것보다 더 치열해질 것 같아요. 윤명 대첩이. 네.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 대통령께서는 정치를 처음 해보시기 때문에 정치가 잘 뭐가 뭔지 잘 모르실 수가 있습니다. 당정이 하나 되는 것, 다른 소리 얘기 안 하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은 대통령의 밝은 눈과 귀가 돼서 다른 얘기를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정치를 오래 해오신 분들이 국민의힘에 있습니다. 그분들은 다시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대통령은 선거 안 치러요. 선거를 치르려면 민심을 제대로 얻어야 합니다. 지금 하는 행동들이 과연 민심에 부합하는 행동들인지, 다음번 선거에서 공천을 받았을 때 유리한 그런 행동들인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제 우리 장성철 소장은 뭐 항복에다가 거의 절망적이다 하더니 이제는 읍소 작전까지 쓰시는 것 같아요. 제발 좀 제 말 들어주세요. 정신 차리시라.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별로 지금 국민의힘의 장성철 소장의 이 강곡한 조언이 저는 들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상적으로 기대했던 정치인들의 모습은 아니고, 물론 더불어민주당도 별반전은 다를 게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권력 다툼, 자기의 이해, 선당후사가 아니라 선사후사. 예. 정치라고 하는 게 권력의 생리 그 속성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라고 하는 게 가장 기본이죠. 하지만 성공하는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 권력의 생리와 권력의 기본 속성을
민심과 버무려서 민심의 지지 위에서 실현시켜내는 거. 그럼요. 그게 진짜 권력의 생리의 그럼요. 예. 현실화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냥 권력의 벌거벗은 권력의 생리로만 치닫고 있는 듯한 예. 모습.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민심으로부터 자꾸 빈축을 사는 모습. 이게 뭐 이러다 보면 결국은 좋아질 거야라고 하는 근거 없는 낙관주의와 결합해 있는 듯한 그런 양상인 것 같아서 가장 가슴 아픈 거죠. 그러니까 성공적인 정치를 하려면 아니 진짜 권력을 쥐고 권력을 열심히 잘 행사하세요. 대신에 그게 민심과 이반되지 않는 방식과 그런 절차와 그런 소통을 겪어야죠. 근데 좀 안심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그랬잖아요. 근거 없는 낙관주의와 함께 결합돼 있다. 지지율이 오르고 있잖아. 이렇게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이게 다음 주 되면 또 뚝뚝 떨어지지 어떻게 않겠어요? 보세요, 소장님? 당의 비상 상황이 아니고 비상 상황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집권 여당이 비대위 구성이 돼. 저는 국민이 비상 상황입니다. 국민들이 슬프고 아픕니다. 예. 너무 힘듭니다. 예. 저도 슬프고 아픕니다. 자, 아마 순조롭게 다음 주 중에 또 국민의힘의 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할 거예요. 아마 다음 주 이 시간에도 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 이런 일이 터졌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자, 극적인 변화 같은 것들이 좀 생기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